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송미수 교수입니다. 23년도 동계방학 임상실습 대구 파티마병원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실습 스케줄은 파티마는 조금 좀 자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일병동, 안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9일병동 OS, 8일병동 GS, 83병동 내과, 63병동 내과, 그다음 53병동 내과 재활의학과 ER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실습 준비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여기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차수는 이제 전화를 해서 듀티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 차수부터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좀 단톡 있잖아요. 파티와 단톡. 거기다 올려주시면 이 다음 차수는 전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파트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파티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면 실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층별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티마 병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본관이고 그다음에 뒤에 서관이 있고 동관이 이렇게 있어요. 뭐 증축 공사를 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본관, 서관, 동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층별로 다 안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관 클릭하고 여기 서관 클릭하고 층별로 다 눌러보면 거기에 어떤 평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평면도를 보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기존에 그 파티마에서 왔던 자료들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정리를 했고요. 그 서관에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백일병동, 구일병동, 그리고 ER, 그리고 동관에 83, 63, 53 이렇게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붉게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실습 나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서관의 병동이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식당이 서관의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이 지하 1층에 있고 이런 걸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실습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진단검사의학과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오비저에 관련 3위 병동이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외과계 중환자실이 4층에 있다는 거, CSR은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쭉 있고, 회의실이 2층에 마리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본관에는 여러 가지 강당도 있고 간호본부도 본관에 배치를 하고 있고, 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실이 본관에 배치되어 있고, 2층에 보면 핵의학과가 있어서 여기 패시티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실도 2층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은 본관 1층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베이커리도 있고 떡집도 있고 뭐저 식당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층에 본관 1층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 지도는 담당 김미화 교수님이고 모든 차수를 김미화 교수님이 하실 거고, 일단 수요일 금요일이라고 적어놨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김미화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실습 지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습 지도 시간은 워낙 첫 주 금요일 날은 문헌고차라고 의학 용어가 있고요. 2주차 때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는 그 교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용어를 모두 학습하고 그중에 열문항을 영어와 한글로 평가를 하시게 될 거고, 핵심 술기는 통증관리, 배액관 관리거든요. 요거는 실습 완료 후에 교내에서 교수님께서 지정하신 날짜에 평가를 실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습 지도할 때는 반드시 지침서를 지참하셔서 검토를 받아 주셔요. 뭐 이를테면 실습 일지라든가 이런 거 매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서 뭐 다른 병원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단정한 복장, 태도, 또 언행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듣고 전달할 내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메모해서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혈압계나 청진기, 체온계는 병원 비품이라서 파손을 주의하고, 파손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손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한테 알려주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나 사용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실습 현장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감점한다라고 파티마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학기 실습 때도 실습 현장에서 뭐 휴대폰을 하거나 또 이제 실습 어떤 그런 걸 안 하면 뭐 공부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현장 지도자들은 학생이 실습에 성실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그 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대경 대학교, 그리고 대경 대학교 간호학과 이렇게 다 여파를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경대학교 학생들은 왜 이러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지에서 바른 언행을 한다던가, 바른 복장을 한다던가, 바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실습 성취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학과와 대학과 기관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걸 제발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실습 학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실습을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서 실습이 중단이 된다면 취업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조의 실습 학생들은 실습 점수에도 영향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습을 성실히 하는 것은 어, 동료들과 그다음 학교와 학과와 아주 굉장히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결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석 또는 지각실 실습병동에 미리 연락하시고 지도 교수님한테도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단 결석하면은 대체 실습이 불가합니다. 점수가 감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습 현장에서 성실하게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출결을 정확하게 한다. 2번 인사를 잘한다. 3번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4번 뭐예요? 단정한 복장을 한다. 그리고 실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겁니다. 실습 현장 지도자들은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더 가르쳐주고 싶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안 보이고 가만히 서 있거나 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든지 제가 봐도 될까요? 이런 자세. 그리고 뭐 간호학생을 부른다면 빨리 이제 대답하고 나가는 태도. 이런 태도들을 좀 이렇게 갖추고 실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는 당연히 좀 일찍 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전체 OT에서도 충분히 받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과목 OT에서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언행과 복장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실습 나가서 월요일 날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습 처음으로 나온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송미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죠? 그냥 멀쭈미 가서 뭐 이렇게 와 있으면 이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인사하는 거, 첫 주에 가서 인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습 시작하게 된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송미숙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은 대인의 7시 반부터 3시 반이고 이브닝은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습 듀티는 병동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1차 수는 병동에 전화하세요. 병동에 모두 막 전화하지 마시고 한 명이 전화를 해서 근무를 확인하시고, 다음 차수부터는 그 전주 끝나는 금요일 날 사진을 찍어서 파티마 병원 단톡방
32명, 30명 있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주세요. 그냥 올려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너무 중요해서 실습 부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생긴 어떤 말들, 또 본 얘기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뭐 이제 병원 내에서 실습지 이외에 엘리베이터, 식당 이런 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나 아니면 뭐 공공장소 있죠. 지하철, 택시, 버스, 뭐 이런 데서 카페 이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병원에 두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SNS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좋은 거 올리면 되지 않아요? 예, 올리지 마세요. 좋은 것도 아무것도 SNS에 병원 내용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금지. 이거는 가끔 EMR 같은 거 이런 거를 찍어서 뭐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던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환자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걸 뭐 탈의실에 갖다 아무 데나 놓는다던가 쓰레기통에 아무 데나 버린다던가 화장실에 버린다던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딱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여러분이 아주 민감하고, 예, 그 민감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인지하시고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탈의실은 여학생은 서관 지하 1층, 남학생 주차장 7층에 있고, 그래서 탈의실에서는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옷 갈아입을 때 이외에는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고, 테이블이나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말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화장지 이외에 다른 건 버리지 않도록, 예, 협조를 해달라는 파티마 병원의 안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캐비닛은 이제 학교별로 지정된 캐비닛을 사용하시고, 타학교 캐비닛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비밀번호는 거기 이제 변경에 대한 내용이 탈의실에 공지했고, 캐비닛 문 안쪽에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식권은 직원 식당에서 드시는데 구입 시간은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금액은 3,500원 이렇습니다. 구입 장소는 간호부. 그래서 구입하시면 되고, 주의사항 구입 시간 엄수해 주시고 현금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숙지하셔서 식권을 구매하시면 되고, 푸드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본관 1층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습복을 착용하고 실습 간호 학생이라고 하면 식권 한 장에 6,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식권 한 장으로 전 메뉴를, 예, 식사를 하실 수 있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실 실습할 때는 일반 실습복이 아니고 일반 실습복을 입으시라는 겁니다. 특수복 안 됩니다. 특수복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 식당 이용 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좀 잔반을 좀 남기지 않도록 적당량만 담아서 식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염 관리는 뭐 우리가 이제 전체 OT에도 충분히 받으셨겠지만 손위생, 호흡 에티켓, 실수적 감염병 면역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막 팬데믹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는 병동으로 전화 알리고 실습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때 실습 지도 교수에게도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여 실습 중에 만약에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사님한테 즉시 보고하고 실습은 중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은 체온 37도 이상, 기침, 가래,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좀 착용하시고요. 손위생 철저히, KF94입니다. 그리고 탈의실 이용 수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 이외에는 가지 말아달라고 여기를 해놨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음식 섭취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병원의 감염 예방 지침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지켜주시고요. 푸드코트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이제 한 장에 6,000원이니까 여기 본관 1층 푸드코트에서, 예, 구매하셔서, 혹시 푸드코트에서도 식사를 많이 하시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마 병원은 자료가 많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있는 거 작년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었다라는 일이 좀 많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임계활량은 침상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입퇴원을 잘 확인하고 침상을 정리해야 되고, 굉장히 정신없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고 환자 유무 확인하고 정리를 해라. 이런 거고, 이제 침상이 준비가 돼 있어야 환자를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규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 주증상, 이름, 키, 몸무게, 바이탈 사인 꼼꼼하게 물어서 파악하고 두 번, 세 번 묻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환자가 오면 데스크 쪽에 프린트해서 종이가 나오는데 항상 신경 쓰고 있다가 재빠르게 확인해달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정규 바이탈은 데이 2부 근무 시 정규 바이탈을 측정하는데 병동과는 다르게 환자들의 병동이 정말 많으니까 항상 확인하고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드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불러서 찾아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압실은 선생님들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 침상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말해서 카드를 받은 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의 어떤 의견인데요. 응급실이 좀 중증도가 완전히 높은 환자들보다는 복통, 두통, 어지러움, 고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전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TA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식별 상황도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흉부압박을 하는 그런 CPR을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도와서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학교 학생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실습할 때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환이 오면 종이에 이름을 적어가서 팔찌 확인하고 환자 확인해서 발달 사인 해주고, 몸무게, 입원 경로, 주증상, 보호자 유무 확인하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컴플레인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호흡곤란이나 숨참 이런 거 보여주시면 세츄레이션도 같이 좀 재주면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세 이하는 BP는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확한 몸무게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관찰실에는 학생 한 명만 가서 있으면 되고, 이런 거는 작년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병원의 정책을 따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하고 뭐 이렇게 이브닝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 학생이 이제 적어준 것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 백일병동 같은 경우는 서관에 있죠. 예, 서관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과, 비뇨기과, 신경과 뭐 이런 거고, 안과는 오피오 바이탈 사인 측정 한번 하고, 비뇨기과는 오피오, 오피 바이탈 있죠.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 이상이면은 이상이 자동으로 150 시스톨릭이 체크된다면 수동 바이탈 좀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7도 8, 37도 8에서 39도 이상 체크되잖아요. 그러면 애과로 이제 체온을 재달라는 거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케어, 마우스 케어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공부하고 가면 좋겠죠. 마우스 케어, 피케어 같은 거요. 그리고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구강간호 안 하시는 분도. 그래서 잘 설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 오피 하신 분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혈류 헤마츄리아가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폴리를 하고 계시고, 또 정상적 유린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을 해줄 수도 있는데, 또 헤마츄리아가 너무 비정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티를 하고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간호사가 이제 병동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하는 담당 간호사한테 환자 관련 문의나 보고 드리는 것을 또 추천한다는 팁을 줬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백일병동 간호사실입니다. 간호사 선생님 안 계셔서
학생 간호사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요렇게 하는 팁을 줬어요. 매우 중요하죠. 자, 백일병동 간호사실입니다. 간호사 선생님 안 계셔서 학생 간호사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끊던가 아니면 뭐를 뭐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메모해놨다가 예, 전달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바쁘더라도 환자 이름과 병실을 꼭 확인하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서 예,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백일병동 이제 데이하고 이브닝 근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이제 교대로 식사를 하시고 또 5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뭐 어디 병원이든지 똑같아요. 그냥 그거 뭐죠? 정상범위 바이탈 벗어나면은 다 노티를 해야죠. 뭐 한참 있다 노티하지 마시고 바로 노티하세요. 바로.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했죠. BP 150 이상 되면 수동, 체온은 7도에서 8, 7도 8에서 39도 이상 되면 애과 체크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MP 케어는 마우스 케어하고 그 피케어는 교육 받은 후에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 좀 해가지고 가시고 이제 그 교육받은 내용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백일병동에 이런 게 많으니까요. 요거 꼭 좀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구일병동 같은 경우는 서관에 있습니다. 자, 서관에 있고요. 여기 OP 환자들이 되게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OP 바이탈은 뭐 15분마다 4번, 30분마다 2번, 1시간에 1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OP 바이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7시 30분 인계를 하고 여기는 이제 11시 30분에 교대로 식사. 그다음에 뭐예요? 이브닝 하고, 여러분 인계를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야지 환자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파악을 좀 할 수 있으면 인계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걸 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끼리도 인계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 비운 사이에 간호사들이 이제 요거 오피바이탈하고 팔로우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계를 안 받으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체크를 해야 될 때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공유, 인계와 공유, 학생끼리도 자리를 비울 때 내가 어디 가는데 이 환자 좀 이따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업무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인계를 반드시 주시라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OS 병동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휴식부터는 이제 앰뷸런스 가능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꼼짝 말고 누워 있으면은 DVT 같은 게 잘 생기잖아,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허락하면 앰뷸레이션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것들이나 약국 진단검사실 이런 구조는 빨리 익히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디 병원이나 다 해당이 되고 학생끼리 인계한다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리병동은 서관에 있거든요. 서관에 있고 여기 보시면 캔서 암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제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GS 병동이에요. 파리 병동은 그러니까 수술이 제게 3건에서 6건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OP 바이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OP 바이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액관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관찰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기도 배액관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잘 관찰하고 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건 위험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오시면 술기 평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리병동 데이하고 이제 여기 업무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범위 벗어나면 바로 노티하라는 거 있고, 오피 바이탈, 뭐 정규 바이탈하고 오피 바이탈이 그냥 1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7시 반 인계, 그 다음에 3시에 인계이기 때문에 인계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마 병원 실습 OT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기 파티마 병원은 여러 파트를 실습을 하게 되고 그 파트에 관한 것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실습을 훨씬 수월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동료와 그다음에 간호학과와 대경대학교를 다 비춰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교육 과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열심히 하시고 이론에서 본 것을 실습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실습에 임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실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 교수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협조하셔서 실습을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실습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